안녕하세요. 국민이즈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이민에 최근에 생긴 새로 나온 concurrent filing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코비드-19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가 중국, 인도에 이어서 우리나라 한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은 3만 명에서 7만 명대 학생들이 미국에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는 전체 유학생 숫자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서 이 I-485 concurrent filin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미국의 의대생 케이스입니다. 이 의대생은 두 부모님들이 한국의 사립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미국 의대에 진학한 이 아드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셨던 아버님의 이제 연수를 위해서 미국에 체류를 하시다가 미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서 체류 비자를 아버님 J2에서 F1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진행하고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던 이 아들은 부모님이 의대에 진학을 시키고 싶어 하셨는데요. 미국의 의대의 경우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만 입학을 시킬 수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학생 비자로 진학시킬 수 있는 학교는 세계에서 4개 정도밖에 없는데요. 미국 전역에 이 소수의 의대에 외국인 학생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 아드님이 의대에 합격을 했고 본과 재학 중에 부모님들이 이 아들 영주권이 없으면 레지던트 과정이 불가능함을 아시고 아들에게 투자금을 증여하여 투자이민을 진행하셨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코비드-19로 인해 이민국의 수속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고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3월 15일 투자이민 개혁법이 시행될 때까지 투자이민 청원 서류를 이민국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년 정도로 예상했었는데요. 이민국 서류 심사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찰나에 아들은 의대를 졸업하게 되고 의대 인턴 과정을 밟아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아드님이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인턴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OPT를 사용해서 인턴 과정을 시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인턴 과정이 끝날 무렵에 이제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야 하지만 투자이민 이민국 서류 심사는 계속되고 있었고요. 이 OPT 기간이 점점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레지던트 과정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시고 계셨고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던 저도 매우 걱정을 하고 있던 시점에 우리 투자이민 개혁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 개혁 법안이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투자이민 개혁 법안은 이렇게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 혹은 다른 비민 체류 비자인 저희가 보통 E2, J1, L1 같은 비민 비자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비민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미국 내에서 이제 계시는 동안에 투자이민을 진행할 경우에 투자이민 청원을 이민국에 신청하는 이 시점에 미국 신분 변경 서류, 이민국 양식 저희가 I-485를 사용해요. 이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해주는 concurrent filing 동시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concurrent filing 동시 접수가 불가하던 시절에는요. 미국 내 신분이 있으신 분들도 투자이민 신청을 하시고 2년에서 2.5년 정도의 이민국 수속 이후에나 신분 변경 서류 접수가 가능해서 투자이민 접수와 동시에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은 불가능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시던 분들은 2년에서 2.5년의 이민국 수속 기간이 끝나면 한 반년 정도의 국무부 수속 기간을 거쳐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시고서야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 접수 concurrent filing의 아주 좋은 점은 이 투자이민 접수와 동시에 미국에 가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 그리고 미국 밖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의대생 학생의 경우 이미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어 있었지만 이민국에서 이렇게 수속 중인 투자이민 신청자들도 신분 변경 서류를 이민국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concurrent filing처럼 미리 접수를 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이 의대생 학생은 레지던트 과정도 무사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하나를 살펴봤는데요. 이분 이외에도 아주 인상적인 상담자가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역시 어머님이 상담을 오셨는데요. 이 아드님도 국내의 사립대 교수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이 아들이 국내 최고의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유학을 간 이 아들은 미국 최고 명문대 로스쿨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요. 뉴욕 소재의 또 최고의 로펌에 취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학 졸업 후에 이렇게 고용주가 있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요,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신청자가 발급되는 비자 개수보다 약 4배에서 5배가 많아서 전 세계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약 4대1 정도의 확률로 당첨자를 선발했고요. 이 당첨되신 분들은 비자 청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민국 양식 I-129를 사용합니다. I-129를 사용해서 비자 청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민법 신청자의 자격 그리고 발급 가능한 비자 개수에 맞춰서 비자 청원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민국 수속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법대생 아들이 미국의 취업 비자 H-1B 추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미국 로펌에 취업을 했는데도 미국에서 취직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투자 이민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동시 접수 concurrent filing을 해서 노동허가 저희가 employment authoriz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노동허가를 바탕으로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법의된 투자이민 개혁법에 따라 이렇게 미국에서 F1 비자,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다른 종류의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E2, J1, L1 등의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투자이민을 통해서 미국 내 체류 신분을 확보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의대생 그리고 이 법대생 케이스에서 보셨다시피 미국의 좋은 대학교, 취업하기 좋은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학과에 자녀를 유학시키고 그리고 유학 후에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더라도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학생 비자로는 일주일에 20시간 이내로 교내의 직장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비자로는 신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으로의 유학이 미국에서의 취업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시라면 자녀의 취업 그리고 체류의 자유를 투자이민을 통해서 선물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국민이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였습니다.